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2030 영끌이다 해가지고 고통받아도 싸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가 있어요. 일단은 이 영끌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 이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를 했다, 빚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현상을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금융 세력들, 부패한 금융 세력들이 낚시질을 한 거예요. 낚시질. 그래서 부패한 금융 세력들이 타락한 금융 세력이죠. 완전히 탐욕스러운 그러한 금융 세력들이 금리를 낮게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수법이 될 수 있어요. 수법.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이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또는 미국이라든지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죠. 네, 그리고 미국이라는 그 나라는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맞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국제사회는 공산주의자들도 다 금전제국주의에 빠져 있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금전제국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미국을 움직이는 금융세력들 우리가 월강 잘 알고 있죠. 그쪽에서 탐욕스러운 이러한 금융세력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 장난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게 반복됩니다. 반복. 2030 세대가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속은 거예요. 이걸 알려줬어야 되는데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도 계속 코인 부추기고 부동산 부추기고 주식 부추기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2030이 속은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속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금리를 낮게 만들어 놓고 이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터지니까 통로가 안 보이는 거죠. 미래가 안 보이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오니까 미래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은 자영업이라도 하면서 희망을 가질 텐데 이 4차 산업혁명이 다 장악해버리고 독점해버리니까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이렇게 보금자리를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보금자리를 왜 마련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 소멸을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해갖고 지방 소멸 만든 거 아닙니까? 이 대학 서열화, 그리고 잘못된 경쟁교육, 입시교육. 교육은 자신의 고유성을, 개성을, 재능을 펼쳐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교육이지, 시험 잘 보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황금 만능주의 사회, 출세 제일주의, 외모 지상주의, 학벌주의를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고 거기에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게끔 만들었어요. 이 부패한 기득권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철학을 가르치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통찰력을 가르치면서 대중들에게는 시험만 잘 보는 그러한 노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공무원으로 쓰든지 또는 대기업 직원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노예로서 착출을 당하는 거예요. 착출. 그렇게 착출해가지고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세계 1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금리를 올리는 것은 나라 미래를 포기하는 겁니다. 보금자리가 있어야지 애를 낳는 거예요. 보금자리가. 그래서 2030이면은 20대 30대들이 이게 40대만 해도 이미 늦어요. 네, 굉장히 늦습니다. 40대에 결혼하고 40대에 아기 낳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출산 그 시기도 있고 그래서 2030이 보금자리를 마련을 해야지 출산율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금자리를 준비해서 결혼을 하고 이게 애국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국자. 아니 애를 모텔에서 낳고 죽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모텔에서 애 낳으면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살해하는 경우가 많이 터집니다. 지금 20대들이 아기를 낳고 살해하고 유기하는 사건들이 많이 터져요. 그 왜 그냥 보금자리가 없는 거예요. 보금자리가. 만약에 보금자리가 있었으면은 그렇지 않죠. 애를 어디서 낳습니까? 산에 가서 낳아요. 뭐 바닷가에 가서 낳아요. 강가에 가서 낳아요. 예. 그래서 동물도 보금자리가 있어야지 새끼를 낳는 거예요. 불안정하면 새끼를 못 납니다. 우리 이 사회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고 저출산 비용으로 400조를 썼다 그래요. 400조. 400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불안을 조성해서 그 명분으로 또 국민의 세금을 갈취해 먹고 있는 거예요. 약탈해 먹고 착취해 먹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을 지금 영끌이라는 B2라는 프레임을 씌워놨는데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구다? 그 뒤에 부패한 금융기득권이에요. 부패한 금융기득권, 탐욕스러운 기득권, 금융기득권, 아주 타락한 금융기득권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피해자인 거예요. 2030을 영끌이다 B2다 그래가지고 비난하지 마세요. 피해자예요. 피해자.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형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친구고 그런 거예요. 이 완전히 이 사회를 망친 이 부패한 탐욕스러운 이 야욕적인 야만적인 이 금융 세력들을 우리가 비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뒤에서 지금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샴페인을 터뜨리고 아주 검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붉은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즐거운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검은 파티, 붉은 파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리가 3% 시대 예적금 5% 임박 1억 넣으면 월 이자 35만원 이거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 다 무너지고 있어요.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금한 사람들과 빚을 진 사람을 갈라치기 해가지고 그 뒤에서 웃고 있는 거는 바로 부패한 탐욕스러운 금융 세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하고 저소득 근로자들하고 싸움시키죠. 을과 을 최저임금 가지고 누가 웃겠어요. 뒤에서는. 뒤에서 웃는 것은 부패한 금융 세력이 웃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융 세력에 먹혀버린 정치인들 저는 그 연결고리를 반드시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준금리 3% 시대 2년 전 영끌 B2족 이거 영끌이라 그러죠. B2족이라 그러죠. 이렇게 지금 완전히 이들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워 놓는 겁니다. 원리금이 50% 올라갔다 그러죠. 가계 이자가 33조 이상이 불어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 한국은행 이창용이죠. 이 사람 바로 해임해야 됩니다. 이 사람 무능한 거예요. 아주 무능한 거. 그리고 미국 유학파들 우리가 좋아하면 안 됩니다. 미국 유학파 교육부 장관이 만 5세아를 초등학교 입학시킨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 사람은 미국 유학파 엘리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유치원 선생님들이 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 비판했잖아. 용기 있게. 또 학부모님들이 비판했죠. 그쵸? 이게 더 용기 있는 사람이고 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유학파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돈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돈이. 그리고 미국의 정치권은 정경유착이 합법이고 로비가 합법이고 완전히 금권 정치가 합법인 곳이에요. 총기 규제가 안 됩니다. 총기 사업의 사업자들이 정치인들한테 후원하고 완전 정경유착이 돼가지고 이게 개선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돈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돈이. 금전 제국주의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미국 유학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 이익을 위하여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바로 해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유엔이 양심의 소리를 냈죠. 금리 인상 중단해라. 중앙은행이나 연준은 금리 인상 중단해라. 계속 지금 미국 따라가고 있죠. 일본은 미국을 안 따라가고 있어요. 일본은 안보는 미국과 같이 하겠다. 하지만 경제는 우리 사정이 있다.
우리 환경이 있고 우리 상황이 있다. 그래서 자국 상황을 고려해서 마이너스 금리나 그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이 애국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사람의 영혼이 한국인인가? 저는 많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해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경호 해임해야 되고 금융감독위원장 해임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거 간파해야 돼요. 외국인 투표권이 있는 나라, 그리고 국민 금융주주의 외국인 지분이 74%예요. 유대 금융 세력이 이미 거기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 간파해야 돼요. 이 금융 세력이 미국의 정치를 삼킨 것처럼 한국도 이 탐욕스러운 탐욕스럽고 타락한 금융 세력이 우리 정치를 삼킨 건 아닌가. 이미 금융 주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 주권, 농지 주권, 식량 주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육이 만들어지면은 완전히 이제 우리가 많은 그 축산업자들이 주권을 빼앗기는 거고, GMO 유전자 조작 식물을 재배하기 시작하고 대형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과 연결하면은 완전히 이 농민들이 주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네, 금리 무섭다. 서울 아파트 2030 영끌 매입 3년 만에 최저. 영끌이라 그러죠, 영끌. 네, 애국자예요, 애국자. 이거 참 큰일 난 문제고, 영끌의 성지가 무덤이 됐다. 집값 추락하는 인천. 이렇게 언론은 이렇게만 보이고 있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탐욕스럽고 타락한 금융 세력들의 장난에 속은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2030 내 집 영끌 4분의 1로 확 줄었다. 이 피해자예요, 피해자. 네. 쇼핑 덜하고 배달 음식 줄여야 영끌 2030에 뼈아픈 충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만 충고하면 안 돼요. 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리고 탐욕적인 금융 세력을 비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지금 2030은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쫓아가다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홍익자본주의,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자본주의가 아닌 이 약탈 자본주의 쫓아가다가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최소주의 삶, 꼭 필요한 것만 사고 꼭 필요한 것만 갖는 자발적인 무소유, 최소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주 간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이 계속 청바지에다가 간단한 옷차림을 하고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자신의 소중한 삶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지 명품에 세뇌되고 또 아주 뭐 비싸고 화려한 음식, 비싸고 화려한 여행, 비싸고 화려한 결혼, 이런 거에 매몰되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최소주의의 삶, 최소주의의 삶, 미니멀 라이프, 우리가 자발적 무소유, 그리고 내려놓음의 삶, 그리고 최소주의, 최소 생활주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를 막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돈보다도 나의 시간, 나의 인생, 이걸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족을 외면하고, 돈 때문에 가족과 보낼 시간을 외면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한 것은 바로 나의 시간과 나의 사람과 나의 만족도, 내 인생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는 거예요. 또 9월 가계대출 1.3조가 1조 3천억이 감소됐다. 금리 급등에 영끌 저문다. 이게 보세요. 아주 기사가 애매하죠. 이 피해자들이 피해자들, 애국자 피해자들입니다. 그리고 가계대출이 감소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노원 신축 아파트도 2억이 뚝 떨어졌다. 영클 몰렸던 노도강 곡소리. 결국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당한 겁니다. 제대로 당한 거예요. 제대로. 누구한테 당했어요? 부패한 타락한 금융 세력한테 당했다. 이렇게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타락한 금융 세력과 더불어서 정치인들이 타락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조금 해서 자기 기득권 강화하고 있죠. 특할비, 업무 추진비, 특정활동비, 특수활동비,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패닉에 빠진 영끌 2030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당하는 겁니다. 이거 당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코로나 3년 두들겨 맞았어요. 이제 금리로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또 전쟁으로 두들겨 맞는 겁니다. 전쟁으로. 그 뒤에 누가 있다? 타락한 세계 금융 세력들. 그 세계 금융 세력들이 이미 세계를 다 장악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세계. 타락한 금융 세력들이 세계 정치인들을 집어삼키고 그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고 결국에는 타락한 기득권들과 타락한 금융 세력들이 하나가 돼서 전 세계인들을 약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